안녕하세요. 오늘은 무토, 남촌 물상론에서 무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무토의 짝꿍은 이제 개수죠. 즉 우리가 천간합을 물상론에서 천간합이 중요한 거니까 그 짝꿍을 좀 이렇게 잘 외우셔야 돼요. 갑기합토, 을경합금, 병신합수, 정임합목, 무게합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무토 공부를 하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미리 예고하는데, 무토하고 짝꿍이 이제 개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물상론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요즘에 뭐 집집마다 차가 있으니까 답답할 때 산으로 들로 바닷가를 이렇게 많이 다니시잖아요. 이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저는 이제 강동 쪽에 사는데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댐이 있어요. 팔당댐.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 북한강, 남한강 이렇게 이제 만나는 양수리 지역도 있고, 이 물을 가두려고 하면 산과 산 사이에다 물을 가둬야 되잖아요. 이제 그것만 생각하시면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그 무토, 산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무토예요, 무토. 자, 무토에 간목이 신겨지고, 간목이 신겨진 상태에서 일단 큰 물이 있어야 되겠지, 임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이 이렇게 떠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잘 할 수 있어야지 이 간목이 커서 동량지목이 된다는 거야. 즉, 천년고찰에 앞에 기둥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간목으로서는 가장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가장 잘 자란 나무라고 보시면 돼. 그렇게 동량지목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 금이 있어야 되겠죠? 경금이 있어서 이걸 다듬어 줘야 돼. 가지치기도 하고, 또는 또 때로는 간목이 많을 때 간벌도 해서 잘 자랄 수 있게, 우리가 쉽게 이 석가내기 한다고 그러죠? 모종을 해서 석가내기 해서 잘 클 수 있는 나무가 충분히 이렇게 공간이 확보돼서 잘 자라게 만들려고 하면은 이 간목도 마찬가지예요. 나무가 계속해서 빽빽하게 올라가면은 나무가 쓸 수가 없어요. 웬만한 건 다 간벌해서 클 수 있는 나무만 제대로 간격을 두고 이제 키워야 되잖아. 그때 바로 이 경금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 경금은 그때는 뭐 톱이 될 수도 있고, 요즘엔 뭐 전기 톱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뭐 전지 가위도 될 수 있고, 이거 쉽게 해서 이 나무를 잘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간목이 태양을 만났을 때 제대로 자랄 수 있죠. 그래서 이 간목과 이 병화가 만나는 여러 관계로 우리가 목화통명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요것도 이렇게 짝꿍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무토가 기본적으로 무토는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만물을 길러낸다는 거야, 만물을.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떤 중용지도, 관대, 포용 이런 말 나타나는데 이 흙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를 묻어도 사람도 죽으면 매장을 해야 되잖아요. 묻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 거름 못 쓰는 거, 폐기물도 갖다 막 버리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모든 것을 다 이 무토 밑에 이렇게 쉽게 해서 무토 밑에 가둬놔도 좀 나쁜 짓 하는 사람 많죠. 특히 위로 올라가면 그 상수도 지역인데 거기서 쓸데없는 오물들 몰래 이렇게 밤에 내보내고 또 지저분하고 쓰레기 같은 거를 딱 묻어놓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무토는 그런 걸 다 포용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용지도 관대하다, 포용한다. 그리고 토는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언제나 내가 심은 만큼 거둬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용을 나타낸다는 특징. 그래서 이제 기토에 비해서 무토는 이 넓고 큰 땅이에요. 기획이 되지 않은 넓고 큰 땅, 큰 제방. 이 임수를 가다락 하면 이게 산이 양쪽으로 이렇게 높아야 되겠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높아. 그 다음에 산을 나타내고, 평야를 나타내고, 넓은 밭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만물을 길러낸다는 거예요. 이 토가. 그래서 농업이 될 수도 있고, 인재 양성하는 교육, 혹은 뭐 부동산업, 또 종교, 혹은 경영자,
포용력이 있으니까 사람을 이렇게 잘 다룰 수 있는 힘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게 직업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재 양성, 이 교육자가 될 때 요거는 어떻게 돼요? 감목을 끌고 왔을 때입니다. 즉, 이 목은 우리가 이게 교육인자, 목 자체가.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감목이 있을 땐 대학교에 갈 수 있다. 4년대. 을목이 있을 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뭐 전문대, 특별한 뭐 기술학교? 네. 이제 그런 데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을목으로 보고 이 감목은 4년제 정규 대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통칭해서 목은 이제 교육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결혼식은 이제 지금 계속 해오는 건데 이 감목이 무토에 심겨질 때 이게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자, 무토가 이제 두 개 이렇게 겹쳐 있을 때 그런 현상을 우리가 첩첩산중이라고 그래요. 이 무토 자체는 기본 베이스가 습기가 없는 거예요. 이 건토예요. 건토가 없으니까 어떻게 생산성은 없죠. 그래서 이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건데 첩첩산중, 이 종교인, 특히 승도지명, 이 불교 쪽에 스님들이 주로 많이 지칭하는 건데 종교 중에서도 이 특정 종교를 이제 얘기한다면 보통 이 산에 가면은 절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승도지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무토가 이렇게 겹쳐 있을 때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거야. 즉 공부한다는 거야. 혹은 이렇게 안 하면은 땅이 넓으니까 투잡을 한다는 거야. 이것저것 많이 심어놔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의미고. 자, 무토의 감목이 자랐을 때 이제 동량지목을 보고 무토의 을목이 자랐을 때는 넝쿨식물이 무성한 잡초, 밭. 그게 쓸모가 없죠. 기본적으로. 근데 딱 한 가지 쓸 데가 있어요. 이 무토만 있을 때는 황량한 들판이나 벌거벗은 산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큰 나무 감목을 심기 전에 을목을 심어서 이 점유, 이 잡초라든가 뭐 잔디라든가 이런 걸 기본적으로 깔아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큰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를 키우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점령해서 들어갈 때는 을목이 필요해요. 넝쿨식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쫙 깔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태로. 그래서 이제 무토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조직 생활을 해서 이제 이 재물을 득할 수 있는데 이 관을 쓴다는 것, 즉, 교육인데 이 감목이란 건, 요렇게 교육인자로 쓸 때는 부부인연은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부인연. 네. 이 관을 교육으로 쓸 때. 요런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명, 즉, 여자 사주에서 무토일간이라고 우리가 이제 한정했을 때 열심히 공부해서 조직 생활하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데 이 관을, 즉, 이 감목을 교육인자로 쓰면 이때는 부부인 약간, 왜? 이게 같은, 이건 교육인자도 되고, 남편도 되고, 명예도 되는데, 이 교육인자로 쓸 때는 이제 부부인은 약하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감목이 있을 때 우리 명예를 추구하면은 재물이 안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욕심을 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토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명예를, 즉, 나무를 잘 못 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나무를 잘 키우는 게 오히려 이 물의 욕심을 두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명예를 추구했을 때 돈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사주에서 우리가 육친으로 얘기할 때 재는 돈이라고 나오죠. 돈. 그 그러니까 재가, 식재가 연결됐을 때 뭐 사업할 수 있는 어떤 사주 유형이다. 혹은 그렇게 연결됐을 때 돈 좀 벌겠다. 이렇게 얘기 보통 하는데 이 큰 돈은 인성이 발달된 사주가 오히려 큰 돈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명예가, 여기처럼 명예가 더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돈은 따라오게 돼 있잖아. 그래서 꼭 재만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한정 짓지 마시고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명 무토일간에서, 자, 땅은 많다. 즉, 여명 무토, 일간이 무토인데 옆에 또 기토 있고 무토 이렇게 땅이 많은데 이 감목이 없으면 무토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안 하면요, 상당히 무료해지죠. 그리고 이 손발이 편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 잘못하면 신경성 어떤 그 질병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우울증이 올 수 있다는 거야. 특히 이렇게 간목 같은 게 없으면은. 무토한데 이 간목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기토일 때는 을목인데 무토일 때는 간목이 된다는 거야. 즉, 균형과 조화를 맞추려면은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울증이 올 때는 이 마음 공부를 좀 해야 되네. 요가라든가 명상 이런 거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사주 구조가 천간에는 물이 없어요. 근데 지지에 물이 있는데 이때 간목을 심겨져 있으면 여기에 간목이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면은 저 밑에 지하수에서 물을 뿜어 올릴 수 있다는 거야. 요걸 그러니까 관정 역할, 관정.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데 을목을 심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는 없죠. 네. 그래서 간목이 뿌리 깊이 내려서 지하수의 해수나 신자진의 이 수국이 있는 물을 이 관정 역할을 해서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간에 물이 없어도 지지에 물이 있을 때 이럴 경우는 재물의 안정과 명예가 상승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 우리 이제 이 물상에서는 천간의 네 글자에 기본적으로 재관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지에 있는 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지지에 있는 거는 천간에 떠 있는 그 뿌리로만 보지, 지지에 있는 자체를 재가 있다, 관이 있다 이렇게 보질 않고, 일단 천간에 떠 있을 때만 우리가 이제 관과 이제 재를 논하는데, 자, 그럴 때는 요 지지에, 요런 식으로 지지에 깔려 있는데 이 자체가 천간에 이 나무가 이 간목, 여기서 이제 여명에서 이게 관이죠. 관이, 이 간목이 뿌리를 깊이 내리면 지하에 있는 지하수, 해수와 신자진 수국에 있는 물을 이렇게 관정 역할을 이렇게 쭉 뿜어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뿌리를 통해서. 이제 그거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무토는 기본적으로 이게 큰 땅이기 때문에 큰 제목, 즉 나무로 치면 간목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그 다음에 또 태양이 있어서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부수적으로 간목이 있으면 반드시 이 무토가 건조한 상태니까 물이 있어야 된다는 게, 주위에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간목이 자랄 때 처음에는 이 전지감이라든가 톱이 필요 없는데 자랄수록 어떻게 다듬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경금도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오행이 다 있어야지 제대로 뭔가 키울 수 있고, 혹은 주연 역할하든 조연 역할하든 있을 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 편중되면은 아무래도 삶이 굴곡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넓고 큰 땅, 큰 제방, 이렇게 막을 수 있는 큰 제방, 그 다음에 산, 평야, 넓은 밭, 즉 스케일이 큰 거를 봤을 때 큰 종류의 땅을 모토로 보고, 문전옥답이나 기획된 땅을 우리가 기토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자, 오늘 이제 무토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무토의 짝꿍인 이제 괴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시간 내서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